아침 6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천장이에요. 하얗고 오래된 그 천장. 눈을 조금 더 뜨면 그 위로 길게 얇게 금이 하나 흘러 있어요. 언제 생긴 건지도 모르는 그 금을 보고 있자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금처럼 내 마음에도 어디선가 조용히 금이 갔던 건 아닐까. 이불을 밀어내고 천천히 일어나요. 무릎은 예고도 없이 시큰거리고 허리는 밤새 굳어있던 것처럼 뻐근해요. 요즘은 이렇게 몸을 일으키는 일조차 하나의 작은 일이 되어버렸어요.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예전보다 더 길고 더 적막하게 느껴져요. 내 발소리만 텅 빈 집을 울리듯 가볍게 퍼져나가요. 집안은 조용해요. 너무 조용해서 귀가 아닌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조용함이에요. 식탁 위엔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에 결혼해 나간 아들, 그리고 새벽같이 등산 가겠다며 문을 닫고 나간 남편. 남겨진 건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나뿐이네요. 김치를 씹는 소리만 작게 또박또박 들려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져요. 혼자라는 건 이렇게 사소한 소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거더라고요. 정막이 무서워. 텔레비전을 켜요. 아침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방 안에 흘러들어요. 사람의 목소리라도 있어야 이 고요가 덜 날카롭거든요. 밥을 먹다 문득 현관 옆 작은 거울이 눈에 들어와요. 그 속에는 어딘가 낯선 여자가 서 있어요. 흰머리가 섞인 머리칼, 조금 더 깊어진 주름, 예전엔 몰랐던 표정.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요? 어디로 가는 걸까요? 하루하루가 똑같고 의미도 없이 흘러가고 그저 지나가기만 하는 날들. 이게 정말 내 인생의 전부였던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돼요. 나는 지금, 그때는 봄이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던 4월. 대학교 2학년이었던 그때 세상은 온통 가능성으로 가득했어요. 캠퍼스를 걷는 게 좋았어요. 친구들과 팔짱 끼고 웃으며 걷던 그 시간들. 23살 꿈이 많았던 나이였어요. 미술을 좋아했어요. 정말로요. 유화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뛰었고 물감을 섞는 손끝의 감촉이 좋았어요. 캠퍼스 앞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았어요. 온전히 나인 것 같았어요. 주말마다 미술관에 갔어요. 고흐의 그림 앞에서 한참을 서 있곤 했어요. 저렇게 그리고 싶었어요. 내 안에 뜨거운 무언가를 쏟아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 가는 게 최고야. 그림은 취미로만 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시대가 그랬어요. 여자에게 꿈은 사치였으니까요. 그해 가을 선을 봤어요.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은행원이라고 했어요. 사랑은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좋다고 했어요. 조건 괜찮네, 성실해 보여.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사랑은 나중에 생기는 거라고, 살다 보면 정이 든다고. 25에 결혼했고 27에 아이를 낳았어요. 그림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물감 냄새 대신 분유 냄새를, 캠퍼스 대신 기저귀를 만지며 살았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이게 엄마가 되는 거라고, 이게 정상이라고 믿었어요. 엄마, 밥 줘. 엄마, 이거 어디 갔어? 엄마, 내 양말 어디 있어? 아들의 말이었어요. 30살이 넘은 아들의. 결혼하기 전까지 매일같이 듣던 말들. 나는 하인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어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미술 학원이라도 다니고 싶어요. 남편은 신문을 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나이 들어서 뭘 해? 집안일이나 잘하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명절이 되면 더 힘들었어요. 시댁 식구들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상을 혼자서 차렸어요. 설거지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부엌을 닦고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수고했어라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날 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쑤시고 눈물이 났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나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밥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현기증이 왔어요. 싱크대를 붙잡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쓰러질 뻔했어요. 간신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숨을 고르며. 병원에 갔어요. 혼자서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어요. 스트레스가 심하시네요. 우울증 초기 증상도 보입니다. 약을 드셔야겠어요.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서 약봉지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아팠나 싶어서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약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어둠 속에서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코를 골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때 깨달았어요. 내 인생에서 나는 없었어요. 나는 엄마였고 아내였고 며느리였지만 나 자신은 아니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57년을 살았는데 정작 나는 모르겠어요. 며칠 후 우편함을 열었어요. 청구서들 사이에 엽서 한 장이 끼어 있었어요. 대학 동창회 모임 안내장이었어요. 30년 만에 만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버리려 했어요. 갈 이유가 없었어요. 그 사람들도 날 기억이나 할까요? 나도 그들을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때 그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나처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엽서를 손에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고 싶은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머뭇거리다가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참석하겠습니다.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거든요. 살아있다는 느낌, 뭔가 기대된다는 느낌. 그런 감정이 낯설고도 반가웠어요.
동창회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긴장됐어요. 옷장을 열었지만 입을 옷이 마땅치 않았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 제대로 된 옷이 없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오랜만에 화장을 했어요.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바르다가 삐뚤어졌어요. 다시 지우고 발랐어요. 조심스럽게. 모임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서로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모두 늙었으니까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했어요. 누군가 내게 말했어요. 너 그때 그림 잘 그렸잖아. 미술 대회에서 상 탔던 거 기억나?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년 전의 나를. 그림 그리던 나를, 꿈꾸던 나를. 한 친구가 제안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미술관 가는데 같이 갈래?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이런 가벼움. 집에 도착해서 오랫동안 닫아뒀던 서랍을 열었어요. 먼지 쌓인 스케치북이 나왔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며 봤어요. 23살의 내가 그린 그림들을. 서툴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열정이 느껴졌어요. 다시 그려보고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그날 이후로 변화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들을 만났고 미술관도 가고 카페에서 이야기도 나눴어요. 집에서도 조금씩 그림을 그렸어요. 처음엔 손이 떨렸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물감을 섞고 선을 긋고 색을 칠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내 것이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여.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친구들 만나고 있어요. 그림도 다시 시작했고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그동안 미안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용서라기보다는 이해의 시작이었어요. 아들에게도 전화했어요. 엄마가 미술 수업 듣고 있어. 친구들이랑 미술관도 다녀. 아들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진짜요? 멋진데요, 엄마. 저도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들의 따뜻한 목소리. 관계는 조금씩 회복됐어요. 내가 변하니까 주변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도 아침 6시에 일어나요. 천장을 봐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금간 천장이 보이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 금도 세월의 흔적이니까요, 나처럼. 천천히 일어나요. 무릎은 여전히 시큰거리지만 마음은 가벼워요.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려요. 향기가 좋아요. 여유롭게 마셔요. 오늘은 미술 수업이 있는 날이고 오후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요. 거울을 봐요. 흰머리도 있고 주름도 있지만 그 안에 내가 보여요. 웃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 내가. 5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를 만났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찾아서 다행이에요. 인생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캔버스를 꺼내요. 오늘은 무엇을 그릴까요? 봄 풍경을 그리고 싶어요. 붓을 들고 물감을 섞어요. 첫 번째 선을 긋는 순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와요. 따뜻해요. 마음까지 따뜻해요. 나는 미소 지어요. 진심으로. 앞으로 남은 시간 나를 위해 쓸 거예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기를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소중합니다. 인생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감사합니다.